안녕하세요. 맘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도 준비하는 학교도 있고 반면에 지금 수행평가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벌써부터 4월부터 좀 고급 그런 심화 관련된 시행평가도 있고 어떤 학교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간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어떤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라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돼서 매우 좋은 수행평가고 여러분들 학종으로 대학교로 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는 수행평가 이후에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 활동을 나갈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심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단 뭐 보고서 다음에 학교 활동 이후로 연계성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반면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뭘로 나가기도 하냐면 자기가 본인 어떤 학교에서 자율활동 강의를 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무슨 활동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과 내에서 어떤 진로와 관련돼서 뭘 배웠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좋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8가지를 여러분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칫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심화 활동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상황에 보면 대부분 전공에 대한 탐색만 나오는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공에 대한 탐색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전공에 관련된 어떤 뭐 논문, 어떤 독서,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하는 건데 단지 그것은 요약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들을 하는 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칫하다가 그 수행평가 다음에 심화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겉만 좀 이렇게 번지르하게 보이는 그런 심화 활동도 있고요. 어떤 심화 활동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 왜 했지? 단지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이었나? 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점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심화 활동에 들어온 교과와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과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같은 경우 우리 좀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생명 공학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의학계를 절대 안 빠지는 소재가 뭐냐면 바로 면역 시스템, 그다음 크리스퍼 카스는 절대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 치료도 빠지지가 않고요. 표적 항암 치료도 빠지지 않고요. 포화제후 법칙도 빠지지 않고요. 혈류 속도, 약의 흡수 속도 이런 포화제후 법칙도 빠지지도 않고 뭐 어떤 학생은 뭐 SI 백트워크도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점들이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단지 그 교과와 연결성, 구체적 연결성이 뜬금없이 나온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이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로와 연계성이 있는 건지 그런 고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계성은 당연히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수행평가들의 요구 조건에 보면 항상 이게 단서가 이게 붙잖아요. 본인의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라라는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단지 진로와 연계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진로와 관련된 역량의 연계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연계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지 주제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로 관련 역량을 보여줄까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내신도 좋아. 근데 똑같은 주제를 했는데 왜 나는 학종에서 다 떨었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주제는 다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제가 보더라도 그 주제는 그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돼서 맞는 주제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보이지 않냐면 그 활동을 했다라면 왜 이 활동을 왜 했고, 이 활동은 어떤 문제점이 궁금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저 면역 시스템 관련돼서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돼서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어떤 알레르기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왜 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건지,
그 알레르기 반응이 혹시 되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건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건지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생활 환경과 식습관의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점들 해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 그래서 그 알레르기 요인을 이처럼 궁금증을 갖고 풀어나가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대에서 학적으로 합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보이지가 않고 알레르기가 왜 반응이 나타나지? 이 주제만 가지고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설프고 뭔가 이렇게 좀 인터넷에 서칭하다거나, 마음에 들어 딱 주제를 찾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와 관련 역량도 연계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 또 이 점도 괜찮아. 일상과 관련된 연계성도 좋아요. 일상과 관련된 연계성. 보통 이제 우리 대학교 입장에서는 무엇을 많이 보게 되냐면, 이제 그거죠. 단지 이 여러분들이 심화 탐구한 것을 단지 학문적인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과연 일상생활에서, 그다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점이죠.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인문계열과 뭐 그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학생들, 사회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회 역학 역량까지 보여준 학생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 일상과 관련된 연계성을 소화했던 학생이 바로 작년에 내신 3.4로 한국외대 베트남어학과 서울 캠퍼스 합격한 여학생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일상의 말 그대로 뭐냐면 신문 기사였습니다. 신문 기사를 중교 통계치라는 신문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여러 본인의 진로와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심화 활동 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발전되고 있음을 어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학과마다 요구하는 역량이 똑같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인재사항도 틀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냐 아니면 경영학과냐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중요한 과목 역량도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과목 역량도 중요한 반면에 그 역량에서 보여주는 핵심 역량, 뭐 창의적인 역량인 건지 분석적 역량인 건지 이런 점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도 심화 과정에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었잖아요. 똑같은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종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바로 이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보여주지 못한 학생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갖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이 역량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는 사회에서 공감하는 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어떤 글로벌한 역량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에서 공감할 만한 가치는 특히 우리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종종 많이 필요한 우리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국제적인 역량이라든지 글로벌한 역량, 그다음 사회 흐름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이런 점을 공통적인 그 학과 인재상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공감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런 해결 대안을 제시했을 때 과연 사회에서 그 해결 대안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과 관련돼서 공감하고 그 지역 주민을 공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과 관련돼서 이제 의견을 제출해서 해결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그 관공서에까지 다시 내보냈습니다. 관공서에 보냈었는데 관공서에서 피드백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고려해 보겠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의 생활 기록부에 나오면 정말 그 생기부 끝판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독서도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심화 활동에 독서가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선호하는 독서 심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이제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정치와 법을 들었다 가정을 하죠. 그럼 거기에도 호기심이 생겼어. 그 호기심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책을 읽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어떤 책을 또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이런 같은 꼬리묵의 독서도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책을 선택한 주제부터가 매우 이 학생을 책을 고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라는 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책을 읽으려고 그래, 심화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책이나 선택할 거야? 아니잖아요. 이 책도 찾아보고 이 책도 보고 이 책도 보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 진로와 관련돼 보고 나서 이 책은 나에게 정말 진로에 도움이 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책이구나라는 책을
찾게 되겠죠. 이 책 주제만 보더라도요, 평가자들은, 와, 이 책을 어떻게 찾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저도 그렇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정말, 이 책을 어떻게 찾았지? 이런 생각,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뭐라고 하면, 또 이 책 어떻게 찾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 인터넷 서칭도 있다 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좀 학교에서는 추천해줬다라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사촌 누나나, 그다음 사촌 언니가 이제 그와 관련된 학과 대학교를 다니는데 추천해줬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찾는 과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무엇이냐면, 과연 여러분들의 이 심화 활동 똑같습니다. 다섯 번과 똑같은데 사회에 어떤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회계열, 특히 우리 정치화법이라든지 행정학과, 복지학과 학생, 특히 사회학과 학생들은 사회에 어떤 가치를 기여할 것인지도 일곱 번째 고려하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연구 및 조사할 것인지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꼬리를 무게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돼서 내가 이 조사를 했어. 아, 그러니까 깊이 심었는데, 근데 어떤 점이 궁금한 거야. 이 점에 관련된 나는 더 조사할 것이다라는 이런 포부를 남기는 거죠. 그럼 그 조사를 어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면 2학년 때 또 심화 그것을 연계해서 심화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과세특에 들어있는 심화 과정을 하면 창작 활동,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끄집어내서 연결시켜 준다면 과세특과 창작 활동 뭐가 되는 거죠? 연계성이 있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 말씀드리는 게 진짜 심화 활동 우리 학생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준점은 뭘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학생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또 우리 학생들, 그 의학계열 학생들, 뭐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뭐 약대라든지 생명공학과, 아니면 화학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실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종종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엊그저께 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하라는데 제가 어떤 실험을 해야 될까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실험을 해서 실험은 다행히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실험을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험을 해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것인지가 첫 번째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실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실험 주제 정말 좋아. 근데 제가 그리고 실험 정말 좋거든. 근데 문제는 이 재료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할 수가 없고, 설령 그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아, 이것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인데,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어떤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장비 부족도 있고, 안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 실험의 자유롭기가 좀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쉽게 구할 수 있는 실생활로 활용할 수 있는 실험을 연계해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정말 좋은 실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와서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의대라든지 생명과 약학과 학생이라든지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좀 많이 하고 우울증과 관련해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치매와 우울증과 관련돼서 항상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 네이버라든지 조사하면은 항상 수면 패턴이 중요하다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와, 수면 패턴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실험을 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인분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뭐 실험한다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이 이런 제안도 하더라. 그러면 학교 친구들 중에 또 5시간 잔 친구, 10시간 잔 친구, 8시간 잤던 친구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업 성취가 늘어가나? 내가 활성화되나? 이런 것도 이것도 솔직히 의도는 좋지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은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무엇이 있냐면 차라리 그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것도 중요한 건 한번 식물 한번 활용 한번 해보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식물에 예를 들어서 식물도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에 식물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밤에 식물이 성장해야 되는 건데 밤에 계속 조명을 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 자체는 낮과 밤을 구분을 못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때 이 성장의 변화를 실험하고 나서 그러면서 여기에 이름이
과 이런 점들이 인간의 수면 패턴과 연계한 논문을 찾아보면서 나가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험에서 논문까지 이어가죠. 논문에서 독수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험을 너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주제를 해서 이제 수면의 질과 같은 거를 보고를 작성하는데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평균 수명 연령대도 연령대별로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그것을 통계를 분석을 해요. 통계를 분석하고 나서 그 아이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친구들을 상대로 급식실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혹시 잠을 많이 자게 되면 그 다음에 학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지, 학급, 그 다음에 또 뭐 수면은 몇 시간 정도 적당한 것 같다. 이런 점을 해서 또한 거기서 또 연계해서 심화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매우 좋은 결과가 있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무슨 실험했다고? 네, 맞습니다. 식물의 조명만 켜서 식물의 성장 변화만 실험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인간은 어떤 패턴을 쓸 것인지 논문과 책과 앙케이트, 통계트 조사까지 통계청 조사까지 나가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심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학생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학생마다 딱 너는 이걸로 해야 돼,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딱 틀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스토리가 틀리고요. 아이들마다 역량이 틀리고 더구나가 아이들마다 고등학교 했던 활동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계시켜 심화시켜 나가야 되지 억지로 야, 이 생기부가 어떤 친구가 이 내신과 이 생활기록과 이 보고서 주제로 의대를 갔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써야 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심화 역량과 실험을 어떻게 심화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꼭 학종으로 뒤집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